소상공인의 행복과 수원시의 발전을 바라는 간절함과 열정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님,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 원장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님들과 토론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소상공인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제안 2호 소상공인 도움주차장 시범 운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생각과 정책을 함께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지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또 소상공인 도움주차장 시범 운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너무 긴장되어 있어서 그런데 소상공인 도움주차가 주차장입니다. 안 웃어요? 그걸 붙이면 그렇게 돼요. 어쨌든 이제 농담했고요. 이렇게 워낙 그 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긴장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제1호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하고 또 이번에는 정책 2호 안으로 해서 이제 소상공인들 우리 주차 문제를 좀 더 또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보자. 어디 가나 지금은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 관계없이 다 주차 문제는 늘 존재하고 있고 또 그것들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나 의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거냐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김성진 우리 시정연구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같이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 방안을 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 모신 분 중에 우리 윤어주 우리 차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 또 워낙 이쪽 분야에 뛰어나신 분이라 잘 부탁을 좀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발제자인 한영준 우리 그 의원님도 또 이렇게 큰 일을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도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고 우리 특히 다른 우리 의원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유준숙 위원장님하고 정영모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는 해당 상임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중소기업에 대한 소상공인에 관련된 거는 일반 의원님도 우리 능력 있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임위원장님들이 좀 나오셔서 전체적인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임해 주실 거라고 생각돼서 두 분을 특별히 모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요즘 우리 수원시는 기업 유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가지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수원시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업 유치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연구단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우리 수원시의 앞에 먹거리 그다음에 살아갈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수원시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역대 의장들이나 의원님들이 하고 싶어 했어도 쉽지가 않아서 예산을 뭐 있어야 뭘 하든지 어떡하죠.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는 기업 유치로 가서 큰 글로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수원시 의회에서는 좀 그 시에서 못하는 것들을 촘촘히 챙겨보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2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러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주로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철재 회장님하고 그럼 중소기업을 소상공인을 도와주시는 게 뭐냐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돈이 이제 수반되는 건인데다가 또 그리고 하나를 하면 또 하나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그럼 전체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고민했고 그래서 우리도 정책 팀장이 이 주차장을 가지고 좀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차장은 어디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8달구 그 국회의원 후보 중에 한 분이 그 사실은 좀 상인들이 좀 내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전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동시장 같은데 그 차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그 영동시장이라든지 지동시장에. 근데 그 공간들을 어떻게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존에 이제 그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럼 그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주차장 이것도 일반 상인들이 중소 관련된 분들이 양해도 구해야 되고 또 함께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그러면 주차장 비어 있는 곳이 어디냐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제 이런 것들 랩을 통해서 공유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일이 뭐 가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대안이 나온다면 그것들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회가 아주 혁신적으로 내놓는 2호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오늘 토론을 통해서 잘 정리돼서 우리 의회에서 2호 주차장 관련된 부분들 좀 해결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많이 우리 상인들께서도 주민들께서 오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또 우리 주민과 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 목적과 저희 수원 특례시 의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골목가게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맛집, 저렴한 가격과 상인들의 인심인가요? 2023년 강원도 춘천시 흑평일동 주민을 대상으로 골목상권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8%가 주차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도 견뎌냈지만 여전히 힘들다는 골목상권 상인들. 고객과 상인 모두 골목상권을 위해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객과 상인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주차 문제, 정말 풀 수 없는 난제일까요? 수원특례시 의회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시민들을 만나고 인근 주차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인근 주차장은 빌라 주차장과 다세대 주택 주차장 같은 민간 주차장이 있었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종교시설 주차장들이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했으며 종교시설 주차장은 지정 차량 외에는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낮 시간에 비는 골목상권 주변 주차장을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을 생각해보았는데요. 공유주차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골목상권의 주차 문제를 공유주차로 풀어낸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우리 시에도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춘천혁신센터, 주민, 상인, 강원일보가 후평동 뒷뜰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낮 시간에 비는 주차장을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골목상권 주변 주민들께서 10개 주차 자리를 공유해 주셨고 공유받은 주차장에 주차의 비용을 위한 무인 센서와 공유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앱을 통해 주차장과 주차비를 검색하고 앱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유 주차장의 의미를 몰라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구청의 주차 단속과 주민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주차 단속을 하여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민과 관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죠. 그렇게 3개월 동안 공유 주차장을 실험해본 결과 방문자는 500명 이상 늘었고 주차장 이용자의 90%는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주차로 인한 상인과 고객의 불편, 불법 주차 문제까지 공유 주차로 한 번에 해결한 셈이죠. 골목상권에 차갑고 가기 어렵다는 인식은 상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골목상권 상인과 고객,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특례시도 공유주차장을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공유주차장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상인과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 위반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파킹과 주차 정책을 주제로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스마트 파킹과 주차 정책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 주제가 소상공인의 어떤 도움을 주는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해법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오늘 어렵고 대신에 왜 이번에 갑자기 주차 문제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공유주차라는 게 지금 갑자기 얘기가 나왔고 도대체 무슨 기술로 그게 가능하고 지금 기술이 뭐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주차라는 것을 바꾸고 있지? 라는 조금 이렇게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아마 그럼 그 다음 발표에서 좀 자세한 사례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지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간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교양 수업처럼 좀 이렇게 시야를 조금 넓히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시나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서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있었던 아마 다른 시도 비슷할 텐데요. 기존 주차 정책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변하면서 주차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특히 스마트 파킹이라는 개념이 뭐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정책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주차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관련된 과들이 예산도 많이 쓰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저희가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차장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느끼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은 주차 수요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정말 강한 차고지 증명제라는 걸 도입하자.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아예 못 사게 하자. 이런 것도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아니 지금 당장 주차할 데가 없는데 이걸 증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야간도 있지만 오늘 주제처럼 어딘가 물건을 사러 가거나 갔을 때 그때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주차 인프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화를 좀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주차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는 주차장을 막 늘리는 걸 생각해 보지만 사실은 그거는 모든 도시에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은 주거지 기준으로 주차장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주차장 공급률은 차량 대비 100%가 넘었지만 저희가 주거지는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에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반대로 중심지, 도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급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주차를 억제해서 도심으로 차를 안 갖고 오게 하고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되는 정반대 역할을 하고 있죠.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중간 정도, 특히 약간 주거지에 가까우면서 기능은 중심지의 기능은 상업 기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물리적 주차 공급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주차장 공급의 좀 지상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지금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 파킹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아마 수원도 비슷한 사례로 생각이 되는데요. 공공주차 자산, 저희가 쉽게 말하는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적습니다. 서울 같으면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뭘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민영주차장, 민간의 자산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래를 한번 잠깐만 좀 갔다 오겠습니다. 뭐 자율주행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많이 보셨겠지만 주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사람이 내리고 이동하고 이런 공간들이 다 필요한데 미래 주차장은 자율 주차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로봇가 차를 살짝 들어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한 12대밖에 주차를 못했지만 지금은 거의 뭐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무작정 공급할 필요는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교통체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유 교통에 대한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 택시거든요. 택시 같이 이제 로봇가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으면 한 대의 자동차가 나를 내려주고 다른 사람을 태워주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주차라는 행위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차장은 많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로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그럼 과연 어디가 주차장이 좀 남을까? 이걸 한번 계산해 봤더니 쉽게 저희가 3도심이라고 말하는 요 종로구 중구의 도심,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쪽, 그리고 강남 쪽에 그리고 김포공항이 좀 많더라고요. 이쪽에 주차장이 많아서 향후에는 앞으로 이곳에는 주차장 용량이 늘어나서 더 이상 주차장은 필요 없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주차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내는 앞으로 주차 정책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은 주차 공간을 더 이상 만들 거는 사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특히 스마트 파킹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주차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공영 주차장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바꿔둔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팔아야죠.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주거지, 골목상권 근처에다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도심은 좀 주차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심에서 하나 팔면 주거지 쪽에서 2개, 3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을 더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도심에서 판 돈을 가지고 교차 보전 개념을 가지고 만들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제도들도 좀 개편이 돼야 되고요. 그럼 제가 뭐 스마트 파킹이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도대체 스마트 파킹이 뭔데 자꾸 얘기를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파킹은 운전자가 주차장의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는 거를 예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주차장이라는 인프라가 저희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빈 공간과 저희가 연결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단지 그냥 어디에 있다만 찾는 게 아니고 예약도 할 수 있고요.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차장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이 온라인상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가서 주차하고 결제하고 떠나기만 해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도시나 지역 단위에서는 주차장을 통해서 교통을 최적화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수요가 없을 때는 뭐 시간당 500원 이렇게 싸게 하지만 수요가 막 몰리는 주말이나 그럴 때 요금을 좀 바꿔주면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겠구나 하면서 좀 변동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통해서 도시의 관리도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 주차 정보라는 거를 2013년부터 계속 제공을 하고 있었고, 뭐 지금 거의 10년이 지나면서 계속 민간의 정보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뭐 처음에는 고정식 정보만 제공했다면 이제 실시간 정보도 제공하고, 뭐 티맵하고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여러 가지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수하게 제가 살펴봤던 사례가 사실은 이제 대전시 사례인데요.
대전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는 것에 이제 응모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주차 공유 사업을 할 거야라고 응모를 해서 대전시와 민간회사와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합쳐서 민관 합동으로 주차 앱을 만들었고요. 그 이름이 이제 꿀파킹 앱입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 주차장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요금도 알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자전거, 대전 자전거 이름이 타슈더라고요. 요 차슈의 정보도 제공해서 주차하고 자전거 타는 것도 가능하고, 더 재밌는 거는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연동을 시켜서 불법 주차한 차가 있으면 알림을 주는데 그냥 너 불법 주차야 라고 알림만 주는 게 아니고 너 옆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여기 주차장이 비어 있어, 이런 정보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등에서는 주차 공유 사업을 또 계속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유료 공유 주차라고 해서 전화로 또는 앱으로 내가 필요한 시간을 예약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도 이제 골목 공유 주차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토론하는 주제와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빌라나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주차 공간을 이제 공유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공유하는 사람한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고 이용자에게는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수익을 통해서 이렇게 주차를 공유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공유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색이나 안내 표지판도 지원하고 관리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민간이 같이 움직여야만 이런 사업들이 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 이 스마트 파킹에 대한 관심은 요즘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알고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나 이런 데서도 이 스마트 주차 사업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이 될 만한 주차장은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직접 발굴해서 자기네 플랫폼에다 올리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뭐 이런 사업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민간 합동으로 하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공항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공영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민간 앱을 통해서 제공하는 상황들도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국외 민간에서도 뭐 공항 주차 정보, 그리고 주차장 정보 여러 가지들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아주 한 15년 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뭐 선도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하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연구를 하면서 서울시 관점에서, 아마 수원시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스마트 파킹이라는 걸 도입할 때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울시 관점에서 또는 지자체 관점에서의 장점은 뭐니 해도 저희는 비용이 싸고 이용자 선호도가 높고 위치가 좋은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게 가장 크고요. 공영주차장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반면에 약점은 이 공공주차장의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마 주차 관리하시는 과에서 되게 난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주차 데이터가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자산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 같으면 4%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좋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뭐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기회를 좀 살펴보면 이제 스마트 파킹에 대한 민간 기관의 관심이 증가하고요. 수익 사업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2년에 했던 연구에서는 주차 공유하시는 분들한테 왜 주차 공유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자체가 권고하니까 뭐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다. 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선한 의지에 기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나 그 시민들의 선한 의지에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바뀐 게,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셨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려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선한 의지가 아니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꼭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위협은 민간에서 이미 여러 가지 뭐 아시겠지만 티맵에도 주차가 있고 카카오도 주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하게 되면 공공의 역할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민간 중심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그 주차장이 꼭 돈이 되는 지역만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거나
좀 규모가 작거나 이런 것들은 정보가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 민간에 맡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파킹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도입을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그럼 우리가 좋은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민간한테 좀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에서 어떤 플랫폼이나 앱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난 지금까지 팀앱 썼는데 난 카카오는 좀 익숙한데 왜 갑자기 새로운 무슨 뭐 서울 주차 앱 이런 거를 왜 깔라 그러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쪽에 접근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간 플랫폼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 정보를 줄 테니까 이걸 실어줘. 그러니까 저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주요 주차 플랫폼이라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제가 뭐 특정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뭐 3개, 지역에 따라서는 1개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그 회사와 잘 얘기를 하셔서 공공 정보를 줄 테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올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이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주제랑은 조금 벗어났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차장을 통해서 어떤 주차장이라는 이 물리적 공간은 모든 수단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수단들과의 환승과 갈아타거나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안으로 하실 때 공공인의 정보라는 거를 제공할 때 반드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공공주차의 개념을 공영주차장으로 한정을 지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양이 적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뭐 1개, 2개 면 같은 것들은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서울에서 크게 한 3가지 저희는 이제 티맵, 카카오, 모두의 주차장 이 3개의 플랫폼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서울에서 50면 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 구매 및 결제 가능한 주차장은 한 10%밖에 되지 않고 또 절반 이상은 아예 아무 정보도 제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주차장들은 정보 자체도 민간 플랫폼에선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공주차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색깔이 진할수록 많은 주차장의 정보가 그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이제 외곽에 있는 데들은 5% 미만의 정보만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골목상권이라고 하면은 이런 지역보다는 좀 외곽 쪽, 또는 저희의 좀 주거지에 가까운 쪽 이런 곳에 좀 위치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곳에 있는 주차장의 정보를 공공주차의 개념으로 저희가 가지고 와서 구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민간 플랫폼한테 줘서 사람들한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갑작스럽게 주차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드리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 주차 정책으로 했던 거에서 단순하게 그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지역별로 정책이 달라져야 되고요. 도심과 주거지 그리고 골목상권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차 정책이 달라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존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또 한 가지는 공공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은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조가 필요하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협조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이제 무인 주차장으로 주차장 용량이 증가가 될 텐데요. 이거는 도심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주거지 쪽에서는 추가 계속적인 주차장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시 차원에서 도심의 주차 공간을 좀 처분하고 그 비용으로 주거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교차 보전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파킹이라는 개념을 꼭 도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술이 다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 플랫폼 기반으로 공공정보를 통합할 때 하는 게 좋은데 그때는 특히 소외 지역의 소규모 주차장까지도 공공정보라는 개념으로 꼭 넣어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 법제도 개선들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 계속 고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마치고요. 이따가 또 다른 발표 듣고 토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춘천시 후평1동 마을 공유 주차장 사례를 주제로 윤효주 춘천사회혁신센터 지역협력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사회혁신센터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윤효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사님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노래할 건 아닙니다. 그 편하게 조금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마이크를 빼고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요. 제가 춘천 사회혁신센터라는 곳에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편한 문제를 좀 여러 사람이 같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159건의 실험들이 있었고 그 춘천 시민 중에서 한 3만 5천여 명의 분들이 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실험이 있었고요. 실험 이전에 좀 공론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서 그거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평 1동은요, 춘천에 한림대 병원하고 한림대학교가 같이 있는 곳에 있는 골목 상권입니다. 그래서 한림대 학생들이 이제 되게 자주 찾는 곳이어서요, 닭갈비 골목들도 쭉 있고, 대학생들이 자주 가는 술집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는 곳이다 보니, 사실은 이제 학생들도 많이 가고, 병원에 있으신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병원도 사실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를 하는 좀 그런 공간이어서 뭐 이게 문제가 뭐 특별히 도드라졌다기보다는 뭐 10년 전부터 쭉 있었는데 이제 2022년부터 어린이 그 보호구역이 생기면서 스쿨존 아예 주차가 안 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 주차가 굉장히 문제가 증폭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서 후평동에 있으신 요 상인분들께서 처음에는 상인분들끼리 모이셔서 이거 우리 상권이 조금 죽어가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게 뭐 그 한림대 문이 바뀌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럼 상권 활성화를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사실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상권 활성화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상인분들하고 그다음에 같이 그때 있으셨던 행정복지센터 분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럼 이거를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봐서 우리가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팀들이 실험을 하기 전에 했던 거는 공론장하고 설문조사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불편하다 하는데 신문에서는 뭐 10명 중에 5명이 불편하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주차를 하시는 분들한테 했더니 거의 주차가 불편한 경험이 98.9%예요. 대부분 다 이제 주차에 불편함이 있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불화가 이제 좀 생기는 부분들 이제 이게 네 공간이냐 내 공간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되게 있으셨고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매우 불편하다가 91%였어요. 그래서 이 불편하다의 다음 그 문항이 뭐였냐면 이 불편해서 이사를 고민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사 고민을 하던 비율도 70%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주차가 삶의 그러니까 단순히 상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으신 분들에게도 되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불편함의 원인이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게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더 증폭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요. 이게 뭐 주차장이 생기면 좋은데 주차장이 생긴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 막대한 예산이 언제 결정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유를 하고 그 공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서로 좀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모이셨어요. 저도 이제 그 공론장 때 참여를 했는데 상인분들끼리 모이신 적도 있고요. 상인분들하고 그 마을 동네 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모였었는데 사실 모여서 처음부터 얘기가 잘 됐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주차 공간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었던 마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트가 이제 집중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었어서 좀 그런 좀 큰 단위의 곳들이 많이 공간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분은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참여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우리가 봤을 때 더 나은 공간, 우리가 봤을 때 더 적합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차의 공유라는 게 뭐고 우리 동네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여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공유회를 했고요. 그 공유회가 끝날 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풀면 좋겠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위에 3개는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주차장을 운영을 해보자. 공유회 형태로. 그게 그 위에 3개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학교라든지 좀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팀에서는 3가지를 주요하게 활동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춘천은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장을 허물면 그냥 담장만 허물고 끝나지 말고 거기를 공유 주차장으로 만드는 작업을 좀 같이 해서 허물기를 하면서 공유 주차장을 하면 자부담을 좀 늦춰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고 지하 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이슈가 저희 지역 안에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촉구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담장 허물기를 하거나 우리 공간에서 공유 주차를 하는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는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공유 주차장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공유 주차장을 일단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해본 다음에 그걸 하면서 이게 실제 우리 동네에 필요한지를 보자였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계획을 했었을 때는 그러면 그냥 공짜로 누가 해주겠냐. 그럼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드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 12개 면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4개 면은 상가 바로 앞에 있는 내 가게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을 내주신 분들이고 나머지 8개는 원룸 밑에 주차장에 있는 공간인데 주차장 전체를 내주신 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면에서 한 2개에서 2개 면을 내주신 분들, 전체 면이 4개인데 4개인 것 중에서 뭐 1-2개를 내주신 분들, 그래서 그 내주신 분들마다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에 저희 통장님이 동네를 2주 동안 좀 관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룸이더라도 차가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서로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시간대에 이것을 했을 때 불편함이 안 생기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그러니까 상가나 원룸 주인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번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분들도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거예요. 어차피 이거 아무도 안 쓰고 그리고 거기 원룸은 대부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 낮 시간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을 좀 훨씬 더 수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유 주차장을 할 만한 곳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거는 공유 주차장을 저희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났다 할 수 있는데 뭐 몇 명이나 사용하는지 어느 시간대 이용하는지 이걸 알아야 다음에도 계속 할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플랫폼들 중에서 플랫폼 하나를 정해서 그게 뭐 돈을 지불하는 방식은 아니고 어느 차가 들어와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가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용도로 이제 그 주차장마다 이제 아까 혹시 사진에서 맨 처음 거기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검은색 동그란 거 있었죠. 그걸 박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셨을지 예측되십니까? 내 주차장에 그 시꺼먼 거를 이렇게 딱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박혀지냐 빠지냐 막 이런 가지고 한참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래도 다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좀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한 걸 저 11시부터 4시까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대는 차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만 운영을 하는 걸로 했고요. 원래 주중에만 하는 걸로 했다가 주말까지도 괜찮다고 하셔서 주말로
공간을 확대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이것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손님들에게 그다음에 실제 같이 참여하셨던 상가 주인분들에게 그다음에 이거를 좀 바라보시는 행정 이런 쪽에서는 이 각각의 사업들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날 때 어떤지를 좀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을 했고요. 데이터 분석한 거를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인센티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처음엔 저희도 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을 안 드렸다기보다는 이제 못 드렸죠. 왜냐하면 저희 이제 이게 실험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드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까 전에 그런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이제 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통장님들이 이제 원룸 사장님들이나 이제 공간을 내주시기로 한 상가분들에게 우리가 이게 돈을 지급해 드릴 수는 없다. 근데 이거를 일단 한 2달 동안 해보고 이게 우리 동네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다 동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계기로 이것을 동의했느냐, 이걸 참여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그리고 이제 원룸 주인분들은 다 돈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해서 뭐 해도 한 달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막 바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이 공간에 있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 아까 기여라는 표현을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같이 섞여서 사실은 이제 12개의 공간이 좀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후속 운영에서 이제 다시 디자인을 했다 이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 그 표에서 보면은 네모 판자떼기 있었잖아요. 11시부터 16시까지 한다. 근데 그거가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엔 그것만 붙였어요. 근데 아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 많으면 서울에 이제 공유 주차장 하는 곳을 저희가 사례를 찾아봤을 때는 골목에 진입하기 전에 그 골목에 지금 비어 있는 공유 주차장이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띄워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었지만 저희는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했던 거는 그래도 이 골목에 들어올 때 그 주차 라인은 좀 눈에 띄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차장이랑 골목 이 있는 요 사이에 그 분홍색 같은 띠로 여기는 공유 주차장이에요. 좀 보일 수 있도록 그거를 페인트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도로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함부로 거기에 뭔가 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이제 도로과에 얘기해 주시고 도로과에서도 이제 오케이 해 주셔가지고 그런 라인을 만들고 사람들이 좀 더 이제 그 공간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방식으로 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용 차량이 730 이제 2달 측정한 거거든요. 2달 측정하고 하루에 이제 9대 정도를 했고 평일보다는 주말 이용률이 더 많은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통장님들께서 그리고 이제 그 행정에서도 얘기해 주셨던 게 이게 돈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했다가 안 하는 거는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다가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고 또 반면에 처음에 이걸 하고 있다고 알려지는 시간은 되게 길어요. 이거 공유 주차장 해요. 이거를 뭐 3달 후에 6달 후에 알게 되실 가능성도 되게 많은데 이 실험은 2달밖에 안 하는 이 문제의 갭을 어떻게 좀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을 되게 막 극대화해서 막 늘리고 싶은 거예요. 막 홍보도 막 빵빵빵빵 때리고. 근데 그때 이제 통장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은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써야 될 공간이면은 모든 사람이 이거를 다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동네에 오는 사람들부터 이 공유 주차장을 차근차근 써야 그 다음에 같이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이 공유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되게 막 온 동네 소문냈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이 골목에 1회든 아니면 자주 오시든 뭐 이러신 분들이 아실 수 있는 정도의 홍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1일 한 9대 정도가 각 정류장마다 있는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 이용 시간 2시간이에요. 저희
아까 그 판넬에 보면은 필요한 용도가 있으실 때 짧게 이용해 주십사 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 했던 것도 2시간 정도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상가잖아요. 상가에서 대부분 2시간, 많게는 3시간 정도 이내면은 다 사실 이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평균 이용 시간은 2시간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은 4월이 3월에 비해서 10% 정도 좀 늘어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나 아니면 이제 뭐 좀 지역적으로 많이 주목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하라고 했다라기보다는 문제 있으신 분들이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자기의 자원을 내주신 사례여가지고 이런 좀 소개가 되고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이분들한테는 되게 뿌듯함으로 오시는 부분이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이제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상가 바로 앞에 있는 데들은 사실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1차적으로 좀 제외를 했고요. 그 원룸에 있었던 곳들 중에서는 10개 중에서 9개는 계속 이제 공유 주차장 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실험들이 이제 어떤 의미와 성과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실험이 끝나고 나서 거기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 같은 자리를 했을 때 얘기해 주신 건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뭔가 주차장을 누군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뭔가 사례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여한 분들의 좀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었고 이거를 가장 강조해서 프로젝트를 해주셨던 저희 빵집 사장님께서 이걸 가장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주차 자체도 되게 짜증나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고 누구하고 욕하게 되고 어차피 계속 그 동네에 살 사람들이고 옆에서 같이 장사할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으셨었는데 뭔가 서로 고마워하고 대화하고 이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담장 허물기나 공유 주차장처럼 네. 공유 주차장이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저희가 실제 해본 사례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장이신 이상수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님 주재하에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기 소상공인 도움 주차장 시범 운영 관련 이런 토론회인데요. 사실 이 주제가 찬반이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아마 다 공감하시고 이게 필요성 이런 건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토론회의 주된 이런 내용은 아마 어떤 방법 또는 어떤 이런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가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두 분 발제를 해주셨고 오늘 토론은 총 6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예정보다 지나가서 제가 이제 타임 리밋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분이시니까 한 4분에서 5분 이렇게 각자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순서는요. 먼저 유준숙 위원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다음 세 번째로는 송철재 회장님, 네 번째로는 우리 이원구 과장님께서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최정열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수목 단장님께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는 걸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 질의응답 이렇게 또 하는 시간이 짧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발표 잘 들으시고 토론 들으시고 의견을 이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준수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 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골목 상권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도움 주차장 시범 운영 관련 정책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관계 공무원 또 여기 소상공인 분들하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각한 경제난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 경제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위기이며 오랜 기간 쌓아온 지역 사람들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자영업자들의 역량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의회와 시는 수원의 대표적인 상권인 행궁동 일원의 화성행궁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하여 4곳의 골목형 상점가와 우만동의 아주대 아리단길, 신풍동의 정조로 상가 번영회를 비롯하여 지금 34곳의 골목 상권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골목 상권별 현황에 따른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환경 개선, 상인 역량 강화, 상권 맞춤형 이벤트 등 여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제안 1호에 이어서 이번 2호에서도 주차장 확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주차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윤효주 지역협력팀장님께서 발제에 언급하신 춘천의 후평 일동 마을 공유 주차장 사례에서 보듯이 골목 상권 활성화의 기본 조건은 방문자의 편의성과 시간 전략을 위한 주차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 내의 새로운 공영 주차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영준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리적 주차 공간 공급에서 기존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선정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골목 경제의 주체인 주민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골목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 역시 골목 상권의 지속 가능성 및 자생력 강화와 함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주민과 상인의 민간의 플랫폼 사업자 등이 협력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도움 주차장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잔뜩 움츠러든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수원시 내 골목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례와 예산, 심의 등으로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용무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공무상권 주변 주차는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수원 특례시의회는 골목상권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시 골목상권 주차난을 해소하고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 도움 주차장 시범 운영으로 골목상권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특례시는 공목 상권의 주차는 해소를 위해 자출이 주차장 조성, 주차 공유 사업,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시책 사업과 국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의 일과 시간 개방, 국가 요금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와 같이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상권 이용객들이 체험하기에는 그 효과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단순히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들이 편의가 상승하여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민간 기업과의 협업과 협조를 통해 골목 상권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공영 주차장 운영 및 관리는 일반적으로 도시공사의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원 도시공사에서는 민간 플랫폼 업체인 티맵과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특례시는 그 더 다양한 주차장 플랫폼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많은 민간 기업들도 민간 주차장 발굴을 통해 이익과 혜택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발제자 사례 발부처럼 정책적인 실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골목 상권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는 각 지역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르고 시대와 유행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싱킹, 리빙랩, 메이커튼 등의 방법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실험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각각의 골목 상권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주차난 해결을 통한 상권 활성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각 지자체들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골목 상권에 빌라 또는 원룸 주차장을 대여해주는 서울특별시 고마운 나는 주차장, 비좁은 도로에 양쪽 차량 주차를 개선한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쪽 주차제,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대형마트가 상생협약하여 마트 주차장과 골목 상권 이용객들이 혜택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수원 특례시는 타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 답사를 통해 도입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을 우리 시에 맞게 가공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인회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역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참석해 주신 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골목 상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성화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수원특례시 김기정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수원특례시 소상공인협회 회장 송주태입니다. 예, 현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금리, 보안율, 고물가, 삼고 장기간의 불황으로 매우 어려웠고 힘든 상황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오랜 전통과 인구 밀집도가 높아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장에 있는 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힘듦을 호소하고 있으며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주차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소상들에게 주차 문제는
생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골목에 있는 상점들은 주차 시설이 구비되지 않는 데가 많고, 큰 상가에 있는 가게들은 비싼 상가 주차비로 주차 시설이 있어도 손님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목상권은 주민들의 장기 주차로 인해 상권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 때문에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주변 학교, 주변 운동장과 활용하는 방법을 도의원 및 학교 측과 논의해 보았지만 주차 시간 문제로다가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좀 헷갈려가지고요. 이제 뭐 첫 번째로다가 크게 세 개의 그 소상공인들의 주차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여기 많은 골목상권 회장님도 오셨는데 같이 협조해줘서 지금 골목상권의 주차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천천동 상인회입니다. 성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천천동 골목상권은 주민들이 장기 주차로 인해 상권을 찾는 고객들이 주차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주변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도의원들과 학교 측과 논의를 해보았지만 주차 시간과 주차 관리의 문제로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한 경우는 권선동 막골 상인회입니다. 권선동 막골 상인회 회장님과 여기 임원들이 같이 오셨는데요. 권선동 골목상권 주변에는 그 교육청 부지가 공터가 있습니다. 넓은 공채 주차장이 공터가 있는데 일반 주차장에는 개방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교육생들에 한해서만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선동 막골 상인에는 상인들이 100여 분이 넘게 계신데요. 주택마다 아니면 골목상마다 상당히 다른 상권에 비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 부지를 주변 상권 소상공인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권선동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 중인데 이 문제도 소상공인들만 나서서 풀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칠보상인회입니다. 칠보상인회의 경우는 공영 주차장이 42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공유하고 있지만 저녁 시간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 손님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손바닥 정원, 짜투리 정원이 10여 곳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앞으로 20대, 30대 정도 주차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짜투리 공원을 많이 좀 주차장으로다가 확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외에도 여러 상인회 회장님께서 그리고 상인회에서 주차난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제안 사항에 대해서 수원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주차 문제는 소상공인들 스스로 풀어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또 시에서 당장 공원 주차장을 짓는다거나 주차타워를 세우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 소상공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첫째, 주차 단속을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하는 것, 소상공인들 도움 주차장을 배정을 제안합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골목상권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로 이 시간에 탄력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여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향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신설할 때 소상공인 도움 주차장으로 일부 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차 빈자리에 공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이번 토론회의 주제이기도 한 소상공인 도움 주차장 시범 운영과 관련이 있는데요. 각 구에 한 곳씩 시범 운영할 것을 정하고 주민대표, 소상공인 대표,
소담국인 대표는 상인 회장님이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원시 담장을 정하여 주차 빈자리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당장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주차 자리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 소상공인 도움 주차장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지역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과 주민이 상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도움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제안합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10만 아니 지금은 13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사바로는 13만까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수원시 의회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수원 특례시 관계자분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분명 좋은 결과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하신 분이나 지금 발표하신 분들이 다 똑같은 내용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면 항상 나타나는 문제가 주차입니다. 근데 이제 막대한 예산과 천문학적인 예산과 토지, 공간, 기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는 시 지방 재정으로서는 지금 열악한 문제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골목 상권은 총 한 59개 정도가 공동체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10개 점포에서 많게는 한 100여 개 점포가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 수준으로 주차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천문학적인 쉽게 말하면 1억에서 2억 5천 정도까지 면당 그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래서 골목 상권에 대한 그 주차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해결이 어려운 실정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아니면 우리 이제 주차 부서에서는 이제 중식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서 주정차를 유예해 준다든지, 그리고 좁은 이면도로 일방 통행로를 전환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도로 끝을 이용해서 가변형 그 주차 공간 조성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그 불만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좋은 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팔달구 경제교통과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여기서는 소상공인하고 경찰하고 그리고 시민대표, 공무원 등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 협의체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유예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 4월 말쯤에 그 나이석거리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민원이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협의한 결과 금년 말 12월 말까지 18시부터 22시까지 저녁 시간대죠. CCTV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경찰과 협조 중에 있고요. 이와 같이 좋은 사례가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총 그 차량 대수가 2,500만 대입니다. 거의 2명당 하나씩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점에서 바로 주차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참 저도 느끼고 있고요.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조금 아까 박사님하고 우리 춘천에 오신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유주차제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공유주차가 뭐냐면 출근이나 출장 그리고 여행 등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주차장을 비워뒀을 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또는 개인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등록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차 공간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아직은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서로 약속이라든지 그 시민들 간에 서로 약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지켜나갈 수 있던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소상공인 전체 사업차의 87.4%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죠. 그래서 지역경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이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 문제 꼭 좀 해결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저희 첨단교통과에서 수원시 주차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온 것 같고요. 저희 수원시는 지금 뭐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자동차가 증가하는 대수를 주차장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비단 저희 시의 문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특히 우리 수원시처럼 도시가 면적이 작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원시에서도 매년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데요. 뭐 체감하실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주차장이 공급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또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한 건 맞는데 또 이제 구도심 지역이 특히 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거 밀집 지역 내 주차장을 해소하기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주거 밀집 지역 내에서 들어오는 민원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런 택지지구라든가 이런 지금 수원에서도 이렇게 발전이 돼 있는 개발이 돼 있는 그런 데들도 주차장이 사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 원도심 지역은 엄청나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주차 공유 사업은 저희들도 이미 주차 공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이 주차 공유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교외에서 하고 있고요. 한 12개소에 780명 정도를 지금 주차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서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주차 공유가 되고 주민들이 서로 설득되고 이해돼서 서로 같이 가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주차 공유 사업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차 공유 사업을 함으로써 또 그 안에서 또 갈등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유 사업이 잘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도 하여튼 주차 공유 사업도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 주차 사업도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행궁동에 했고요. 앞으로 저희도 스마트 주차 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스마트 주차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면에 그 기계 같은 것들을 다 설치해야 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차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사실 주차요금 굉장히 쌉니다. 저희 공유주차장에 주차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요금이 뭐 한 몇백 원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 시간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주차요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부서인데 주차요금이 사실 또 너무 낮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현실적인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주차 공유 사업이든 스마트 주차 사업이든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앞에서 발제하신 것처럼 아마도 스마트 주차 사업, 스마트 주차로 가긴 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런 뭐 차가 무인으로 운전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주차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때 되면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차장의 면적으로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를 그러면 마냥 주차장을 늘려서 주차를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아마 다들 동의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차를
갖고 와서 편하게 해주다 보면 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더 주차가 해결이 안 되고요. 아마 이런 지역별로 용도 지역별로 아마 주차를 억제해야 되는 정책도 아마 같이 병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이 공급이 필요한 부분들은 공급을 해야 되지만 주차를 공유도 해야 되고 주차를 또 억제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 상권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역 그 상권 이런 상가 주차장에서는 웹선불권이라 해서 저희들이 주차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뭐 저도 잘 안 쓰긴 하는데 그 티맵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쓰는 티맵에 가보면 그 전체 주차장 그 현황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주차장이 지금 남아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앱에서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티맵이나 카카오맵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그거를 아마 매번 해보시면 주차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도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스마트 주차사업단장 최수목입니다. 저희 수원도시공사는 수원시에서 만든 사업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스마트 주차 사업단은 공영주차장 총 47개소 7,020면 그리고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11개소 2,800여 면 그리고 유인 유료 도상 주차장 4개소 약 569면 등 총 62개소 1,400면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서 첨단교통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티맵과 협약을 체결하여 잔여명과 주차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3년에는 첨단교통과와 스마트 도시과 그리고 저희 공사 3개 기관이 협업해서 총 6개소의 공유 주차장과 행궁로 내 민간교회 1개소,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4개소, 메탄 4지구 노상 주차장 1개소 등 통합주차 홈페이지 및 거주자 홈페이지에서 잔여면 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부터 영화동 거북시장 내 공영주차장 그리고 지난해인 2023년에는 화서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공사 설립 이후 지난 24년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 도시 수원건설에 작은 힘이나마 꾸준히 공영주차장 운영 체계와 방법을 개선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의 니즈 충족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주차장 운영 체계를 현재 수원시에서는 매 3년 단위로 주차장 수급 필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저희 수원시와 우리 공사는 주차 전쟁의 극심한 지역, 도심지와 관광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차가 여유로운 지역, 도심 외곽 지역 등을 구분해서 주차요금을 차등화하고 주차요 수요를 억제,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아끼기 위해 골목길 불법 주장차 차량의 인근 공영주차장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내 주차장 신설 및 개선 방향으로 상기와 같이 다수의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 내 상가를 이용할 때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골목 상가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 상가를 이용하기 위한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맨 처음에 발제하신 한 위원구 위원님과 저도 많은 부분이 공유되고 공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첫 번째로 골목 상권 내 주차장 신설입니다. 골목 상권은 주로 주택과 소규모 상가들의 밀집 지역으로 신규 공영 주차장 건설은 불가할 정도입니다. 주민 간 첨예한 의견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토지 및 건축 비용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골목상가에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 저희 주요 골목상가 밀집 지역에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왕복통행 가능 도로에 하나여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한쪽 면을 전부 주차면으로 설치하고 부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를 함께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까 춘천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골목상가 이용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함으로써
골목상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사항이지만 골목상가 인근 원룸 및 빌라주택 주차장 공유입니다. 구도심 골목상가 인근 빌라와 원룸 건물 소유 주차면에 대한 요금 징수 설비를 설치 지원하고 주차면이 비는 시간대에 한하여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저희가 수원시나 수원도시공사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징수된 주차요금을 입주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다면 상가 활성화와 공유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상가 인근 건물의 주차장 공개 현황입니다. 도로변 대형 건물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해당 건물의 상가 및 사무실 이용자만이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건물의 주차장의 이용 가능 여부와 잔여 면수를 알 수 없어 주차를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유주차, 가능 표지판 및 잔여 주차면 현황을 주차장 입구 쪽이 아닌 주행하면서 차량을 이용하면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준다면 유휴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분이 발제를 하셨고 6분이 토론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좋은 의견이나 뭐 이런 거 토론하실 거 이런 걸 한 분만 제가 받겠습니다. 네네. 감매산로 상인회 회장 민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전형적인 옛날 골목상권에서 장사를 하고 2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도시공사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도시공사에 우리 차가 견인해서 간 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22년 동안. 저 앞에 제가 차 3대를 맨 처음에 22년 전에 한 대를 주차해서 받고 그때는 이제 처음이니까요. 2대를 더 해서 3대를 받았습니다. 거주자를 그렇게 받고 또 작년에 내가 지금 눈물도 나는데 2대를 또 뺏겼습니다. 전수조사 해가지고요. 전수조사에서 2대를 그나마 더 뺏겨서 한 대 가지고 제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집은 단체 손님만 오는 데예요. 20명 내지 30명 이런 식으로 통째로 빌려서 가게를 운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예약만 받으면 저는 손이 다 덜덜 떨리는데 예약만 받으면 저는 눈물이 나고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거기 낙지 2인분 3인분 다 싸다 주고 옆에 그 상가도 갖다 주고 옆에 또 갖다 럭키마트 그 집도 갖다. 왜냐하면 안 갖다 주면 또 신고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거기에 소상공인 이제 시범 도움 주차장 이렇게 했잖아요. 제발 거주자만이라도 그 사람들이 6시에 세워놓으면 우리는 6시부터 예약인데 차를 그 사람들이 쫙 지금 다 2개도 뺏겨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것도 뺏겨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집 앞에 상가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그 앞에다 쫙 그려놓습니까? 적어도 2대 3대는 줘야죠. 그거는 저를 줘야죠. 우리 집 앞이에요 거기가. 근데 저 2대 뺏겼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를 정말 대통령한테 가고 싶었어요. 죽어도 안 돼요. 네? 얼마나 지금 힘이 든지. 그러면 우리 차가 손님이 많아요. 적은 집이 아니에요. 옆에 이제 또 건물이 들어와요. 또 그 사람을 또 미리 또 제가 낙지 싸다 적으면서 이제 합의를 봐요. 우리 차 없으면 우리 가고 이렇게 하자고. 금방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차가 계속 거기다 또 세우면 3일만 되면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가 니네 주차장이냐고. 비어 있어도 못 세우게 해요. 그냥 그게 한 달도 못 가요. 자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나드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난 송철재 회장님 되게 고마웠어요. 여기 오라고 해서 그런 게 다 이번에 하냐고.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이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이거 해결해 보자고. 송철재 회장님한테 이번에 되게 감사드렸고 또 아버님 유준식 의원님도 만나봤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이거 22년을 장사하면서 이런 고통은 없어요. 살이 다 떨릴 정도로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림 거주자 한 것만이라도
그 앞에 세 자리만이라도 두 자리만이라도 가게 앞에만큼은 좀 저녁에 그 사람들이 와서 쫙 세워놓지 못하게 그 어떻게 좀 장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폐쇄를 해주셔야죠. 그거를 폐쇄를 해서 우리 자리만큼은 해주셔야죠. 도로 돌려주시든지. 저는 다 뺏겼습니다. 네. 홍익스포츠 그 뒤에 굉장히 주차장 큰 거를 집을 짓다가 못 진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이라도 좀 그 동네 사람들이 설 수 있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좀 봐서 우리 주민은 못 하잖아요. 여기 시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쪽에서라도 대고 들어올 수 있게. 홍익스포츠, 유성호텔, 그 옆에 그 단층, 예, 거기 좀 그 주변 좀 감매상로 상인회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수원 농수산물유통로 상인회장 정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토론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고요.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게 한 5년 동안 우리 골목상권에 이런 토론회가 진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토론회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정책이 다 뒤늦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알리테무 같은 데가 저렇게 활개를 치고서 그 증가율이 연간 20% 25%가 결국은 골목상권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농수산물 시장을 보면서 건물만 번드름하게 져놨지 사실상 주차난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상인들한테는 전혀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도움을 주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이상하게 그 버스 승강장마저도 없습니다. 주변에. 어떻게 그런 데다가 그 농산물 시장 주변에 버스 승강장마저도 없다고 하는 것이 그 거의 대부분이 500m, 300m를 걸어가야 그 이상을 0.5km 이상 500m 이상을 걸어가야지만 승강장을 만나는 그러한 데로다가 형성시켜 놨습니다. 뭔가 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교통정책이라든가 주차정책이 좀 한 발 앞서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시하고 또 시의회에도 다 오셨고 그래서 또 책임감 있게 향후에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사실은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떤 안이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원시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서 큰 방향을 가져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춘천 같은 데도 조그만 데 하는데도 4번 이상을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이는 기회가 더 자주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 수원시 의회 위원장님께서 아주 이거를 해결하겠다 이런 높은 의지를 가지시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겠다 그런 그 입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상인들 분들께서도 향후에 서로 협력하셔가지고 의견을 조율하셔가지고 좀 현장감 넘치는 그런 것들을 시범 사업 또는 뭐 확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한 5분 지났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두 번째 토론회에서 또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정책이 토론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